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 콘텐츠 수업으로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책은 245쪽입니다. 아마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이 다 같이 진도를 그냥 맞추기 위해서 245쪽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을 보시고 수업을 쫓아와 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거기 보시면 245가 아니구나. 209쪽입니다. 209쪽. 1862년 다인이 마다스카르라는 섬에서 이런 난을 발견했대요. 깊고 좁은 꿀샘을 가진 이런 난. 그래서 이런 꿀샘이 깊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긴 곳을 먹을 수 있는 곤충이 아마 여기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자, 그로부터 41년 후에 이런 나방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뭐 다윗의 근거로 입이 긴 곤충이 어떻게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지 뭐 이런 것들 밝히는 건데, 이거 점차적으로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 나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는 생물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이런 진화는 하나의 조상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대장균, 버섯, 은행나무, 판다 이런 것들도 다 여러가지 분화에 의해서 생물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약 170만 년 종이 있으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통해서 진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 210쪽에 보시면 다인과 라마르크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각 가설이 어떤 것들을 주장했는지 같이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라마르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인의 이야기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밑줄을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생물의 몸에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생물이 몸에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빨간색으로 예를 들면 생물이 몸에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자,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 이것도 펜이 두껍게 나오네. 퇴화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인은 생물의 한 집단 안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환경이 변할 때 변화된 환경에 유리한 형제를 가진 개체는 살아남게 되었다. 여기까지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의 이 왼쪽에 보면 라마르크라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밑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아마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최초의 생물 진화에 관한 이론 거기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용불용설도 밑줄 쳐주세요. 라마르크는. 자, 그 다음에 다윈은 거기 보시면 종의 기원 그것도 밑줄 쳐주시고, 자연 선택 썰 이것도 같이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마르크라는 애는 어떤 애들이냐면 전부 다 이렇게 키가 작았던 애들이에요. 기린들이 전부 다 키가 작았었는데 키가 굉장히 키가 전부 다 작았어. 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키가 다 작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이제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커졌어. 자, 그러니까 이 애들도 일부 애들은 이걸 따먹기 위해서, 이 나무의 큰 걸 따먹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기린이
이렇게 목이 긴 이런 애들이 유전적으로 생기게 된 거지. 반면에 어떤 일부 애들은 노력을 해도 이게 길어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용을 잘 안 한 거지. 그래서 나머지 짧은 애들은 죽게 되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이런 애들이 지금의 현재 기린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라마르크입니다. 반면에 다윈은 뭐냐면 평상시에 기린이 목이 조그만 애도 있었어. 이렇게 조그만 애도 있었고 목이 긴 애들도 있었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긴 환경의 개체들, 그러니까 나무들이 짧은 나무들은 다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긴 나무들만 살게 되고 그것들을 먹는 얘네들만 살게 되면서 현재 이런 기린들로 살아남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다윈의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 다윈의 이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는다. 그런 것들이 아마 다윈의 바로 자연 선택설로 지금은 많이 이론이 확정되고 있는 상태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다윈과 라마르크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지워야 되겠네. 지우개는 어떻게 지우는 건가? 이게 지우개지. 자, 다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요거를 밑줄 되겠네. 최초의 생물의 진화에 관한 이론. 그 다음에 용불용사 요거 밑줄 치시고, 얘도 종의 기원을 발표 요 밑줄 치시고, 자연 선택설 이렇게 지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애들을 좀 이제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기관이 발달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 아까 전에 계속 사용하면 그 목이 길어지는 개가 라마르크죠. 그래서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이 유전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돼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고, 다윈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개체들만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은 개체들은 죽는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이 작은 애들도 있었고 긴 애들도 있었는데 환경이 변하면서 긴 애들만 그 환경에 살아남게 되고 작은 애들은 죽었다라는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윈은 뭐 1831년 5년 동안 비고를 타고서 뭐 여러 가지 섬들을 다니면서 뭐 자연 선택설을 주장했다 그랬는데 바로 요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라는 섬이네요. 자, 그리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섬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머진 어떤 한 종의 핀치가 한 대륙에서 이주되면서 각각 이 섬들의 여러 가지 이런 새들의 부리나 모양들, 크기들이 이렇게 다른 부리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얘네들이 각각의 그 환경에 적합하게 되도록 이렇게 부리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적합한 부리를 가지면서 살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리들의 사례를 보면서 자연 선택설이라는 걸 주장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12쪽에 요 주황색 박스가 있습니다. 주황색 박스는 저번 중간고사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잉 생산했던 애들이 많이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개체 변이가 일어나고, 이 개체 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212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써 있어요. 생물은 대부분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조건이나 먹이에 비해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 같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도 다양한 형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개체 간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체들 각각 부모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걸 변이라고 합니다. 그 애들이 서로 생존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연에 선택되지 못한 애들은 죽게 되고 선택된 애들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게 자연 선택이고,
그래서 그 애들이 살아남는 애들이 다시 여러 가지 종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선택설의 주장입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는 이게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렇게 세균들이 있고요. 일반 세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이 일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항생제를 처리했더니 일반 세균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애들은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일부 세균들이 또 이렇게 살아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또 시간을 좀 지나서 경과하게 되면 아까 살아남았던 애들이 또 이제 개체 변이를 일으키면서 얘네들이 또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얘네들도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애들이 살아남는데 이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항생제 처리를 하게 되면 얘네들 항생제를 가지고 있는 내성인 애들은 살아남지만 아닌 애들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 212쪽에 그 그림 4가지로 이렇게 그림으로 아마 나타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선택을 반복하면서 살아남는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214쪽을 보시면 유전적 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유전자의 여러 가지 형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무당벌레가 있지만 이 무당벌레들도 색깔도 다르고 점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유전자의 그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유전 생식하는 개체군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집단 내 개체들의 형질이 다양하면 환경이 변할 때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환경이 막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에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는 애들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거에 적합하지 않는 애들은 다 죽는다. 이 얘기를 지금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당벌레의 겉날개 색과 무늬가 다른 것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서식지에 따라서 위장 효과를 높여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자, 이런 유전적인 변이 원인은 뭐 유성생식, 돌연변이 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유성생식하는 생물, 사람도 유성생식하는데 이런 생식세포 분열과 수정 과정에서 염색체의 행동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 DNA 유전자가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변이, 이렇게 중간에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걸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호랑이가 우리가 알기로 황색 호랑이 된 이렇게 백호 이런 호랑이들도 바로 뭐냐면 돌연변이 호랑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생존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뭐 유리하게 선택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호랑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215쪽에 나와 있는데 남모양 적혈구는 말라리아의 내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는 곳에 다른 사람들보다 남모양 적혈구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게 되겠죠.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는 아프리카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도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의 빈도하고 말라리아 발생하고 이 두 가지가 다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돌연변이는 유전자의 많은 부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뭐 원래는 조금씩 자세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배운 공부 중에서는 아마 라마르카하고 다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만 잘 준비해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